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을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ICJ가 왜 하필 지금 이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먼저 설명하면 이게 지난 2022년 12월이죠.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테러 전에 2022년 12월에 유엔이 ICJ에다가 이제 유권 해석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ICJ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과연 합법적이냐, 그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요번 이제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제 후속 조치로 나온 거죠. 근데 뭐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10월 7일 사태 이후로 가자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조기 종전을 이제 국제사회는 자꾸 이스라엘 압박하고 있죠. 자, 조기 종전을 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겁니다. 그 조기 종전을 하려면은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 처리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 소위 해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구 전략의 핵심이 바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법률적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점령이 불법이다라고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서한 지구 예루살렘 구도심을 불법 점령지라는 유권 해석 혹은 또 권고적 의견서를 낸 거예요. 예루살렘조차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약간 그 밀당 싸움에서 팔레스타인한테 많은 이제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ICJ의 이런 그 판단, 이 법적 구속력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고적 의견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압박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일종의 이제 거짓 선동의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로 계속 돌려 쓰는 건데, 먼저 가자 지구의 기아 상태, 아까 네tanyahu 연설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허구죠. 그다음에 서한 지구에서 발생한 정착민발 폭력, 사실상 테러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 그 거짓 증언을 갖다 기초로 해서 ICJ가 불법 사유로 보는, 그러니까 ICJ가 이제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사유로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가자의 뭐 기아 상태를 유발했다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ICJ가 그런 권고 사유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조각을 했다면 형사적으로 그 거짓 근거를 통해서 ICJ는 이스라엘 점령은 불법적 사유로 적시를 하고, 또 요걸 받아서 국제 애므니스티, 국제 인권 단체가 ICJ 권고를 근거로 해서 인권 침해,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 인종분리, 아파르타이트를 제시한다라고 또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이제 돌려 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BDS 운동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종전 전략에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보나마 그 조건만서 나오죠. 총리가 오늘 그 어제 했던 연설 내용, 그 내용 ICJ의 비판 내용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내 땅에서 내가 점령자가 될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얘들은 문해력이 떨어진 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렇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땅, 우리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조상 땅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점령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ICJ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는 점령지가 아니에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른바 방어적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합법적 영토로 들어온 것이지, 그리고 이건 점령지가 아니라 합법적 이스라엘 영토고, 국경 분쟁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이거는 법률적으로 봐도 분쟁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지 점령지는 아니에요. 그런 이제 국제법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한 그 ICJ 내용에 보면 구도심 유대인 쿼터까지도 이제 이거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효적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보는 배경이 뭐냐면, 지난 2016년에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어요. 2018년에 유엔 결의안 2334호인데, 이걸 이제 뭐 보통 이제 친팔레스타인 단체나 이런 걸 이제 오퍼를 올리면은 대부분 미국이 비토를 걸고 다 무효화시키는데,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걸 비토를 걸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이른바 결의안 2334호는 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이 정착촌을 건설하면 안 된다. 유대인 지역에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걸 근거로 이제 요번에 그 ICJ가 이런 권고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오바마 행정부 때 한번 틀은 거죠. 요걸 또 트럼프 행정부 가서 또 한번 틀었어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시류적 지배하는 영토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국무부에서. 서로 충돌하는 거죠. 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그 이스라엘의 국무장관이죠. 벤그비르하고 또 재무장관 스무트리치 이 두 사람에 대한 금융 제재를 그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지난 4월에도 한번 제기가 됐어요. NSC 회의에서. 근데 그때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제기됐다고 해요.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근데 실제 회의에서는 이게 관철되진 않았어요. 그 잭로 현 주 이스라엘 대사가 그 국무장관 소위 얘기해서 벤그리브나 소물리치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보이콧이나 제재보다는 관여 정책,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로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무야는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소물리치나 이제 벤그리브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국가 해법을 가장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견제국으로 정착민촌을 건설하는 거고요. ICJ 판결문도 결국에 정착촌 건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제시하니까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론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왜 이렇게 지금 4월달에 했던 걸 다시 또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시즌이고 얼마 정권이 이제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는 마지막까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대못을 박아놓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행정부가 뽑기 힘들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나가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